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에듀윌과 메가스터디입니다. 그 네. 교육기업의 아주 제일 유명한 곳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들어봤던 기업인데요. 네. 우리 그 보미 아나운서의 그 생각은 좀 어떤가요? 저는 친숙하죠? 세뇌가 정말 무섭다고 느끼는 아하, 게 네. 이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그거를 정말 합격 에듀윌. 진짜. 그거를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거, 부를 정도로 그렇죠. 유명하죠. 정말 많이 광고를 듣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메가스터디는 저희 때는 진짜 수능 때 엄청 많이 인강 듣고 최고였죠? 그랬거든요. 맞아요. 저는 인강 듣다가 너무 좋아서 막 직강도 막 들으러 가고 그 정도로 메가스터디에 되게 많은 투자를 오, 저는 메가스터디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요? 뭘요? 입사를 고려를 해봤어요. 오. 네, 한 1년 좀 넘게 학원 강사 생활을 했어요. 어떤 과목 가르치셨어요? 저 지금은 이제 국어 영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당시에 언어 영역이었죠. 그쵸, 그쵸. 그래서 입시 국어를 학생들 와. 많이 가르쳤어요. 멋있다. 용인, 뭐 수지 이쪽 지역에서 열심히 네, 학생들 많이 가르쳤었는데 오. 당시에 이제 용인 약간 여중생들의 선망의 대상, 뭐 중학생들의 대통령. 네. 제가 용인 여중생이었는데요. 오. 약간 근거 없는 그거 얘기는 그걸 아니까. 자처하고 다녔어요. 그래요. 팩트군요? 내가 그러고 네. 다녔어요. 그냥. 아, 그렇군요. 일단은 취준생들의 그 스타 강사, 우리 홍쌤, 우리 방송이 굉장한 네,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닝 업계가 굉장히 아주 경쟁이 치열한데 좀 업계 현황이 어떤지 스타 강사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사교육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교육 시장이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 베이스로 많이 흘러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 강의가 이제 크게 트렌드가 되면서 이제 인터넷 강의 시장이 더 커졌죠. 그리고 나서 요즘은 또 이제 에듀테크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바일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교육 시장에서 이제 크레두라는 삼성의 계열사가 유명하고 또 입시 시장에서는 메가스터디가 또 전통의 강자이고요. 또 YBM 시사닷컴 같은 이제 어학 교육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이러닝 국내 시장의 규모가 약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큰 시장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시장을 보면 이제 모바일로 좀 넘어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나아가서 이제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같이 규합이 돼가지고 단순한 이 러닝이 이제 에듀테크 형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좀 변곡점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사교육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인원수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드오션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기업들도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볼 텐데요. 오늘만큼 학생들이 참 할 얘기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내가 누구 선생님을 들었니, 네. 너도 누구 들었니 이러면서 되게 좀 시끄러운 얘기가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사실 대학 와서도 공무원 준비나 아니면 기타 뭐 수업을 듣느라 이런 공부 때문에 인강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메가스터디보다는 에듀윌 쪽으로 치우쳐지는 면이 있었고 네. 아니면은 입시가 워낙 또 교육계에서는 강력한 그런 인지 때문에 메가스터디에 대한 표도 어느 정도 네. 있었고 어느 정도 팽팽했던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교육계의 거장 메가스터디 대 에듀윌. 과연 대학생들은 어떤 기업을 좀 더 선호할지 정영환과 함께 들어보시죠. 네, 만약에 에듀윌과 메가스터디 둘 중 한 곳을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 같으신가요? 메가스터디. 어떤 익숙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학생들은. 인간하면 메가스터디. 저는 메가스터디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에듀윌 같은 경우는 그 라디오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광고 중계에서 메가스터디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다고 해야 되지 아, 규모가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군요. 에듀윌이요? 메가스터디보다는 약간 지금 비전문적인 말씀하시는데 어, 네. 메가스터디가 신뢰가 가요. 신뢰가 가는 메가스터디. 저는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서 에듀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생 때 메가스터디 많이 들어봤고 제 친구들도 확실히 좀 메가스터디 저학년일수록 메가스터디 쪽에 그렇죠. 설레더라고요. 뭔가 좀 더 친숙해서 메가스터디로 친숙감 때문에. 에듀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에듀윌, 에듀윌 나왔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공무원 중이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많이 메가스터디 많이 듣고 대학교 와서 에듀윌 저는 또 메가에서 재수를 했던 형이거든요. 아, 근데 안 좋은 기억이네요. 메가스터디는 좀 많은 분야에 퍼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짝 신뢰하기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 선택은 에듀윌입니다. 에듀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취업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쵸. 고시나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앞으로의 확실히 전망을 봤을 때. 입시생들만 위주로 다루는 것보다는. 네.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우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메가스터디와 에듀윌, 중앙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있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30명 정도의 표본을 조사해봤습니다. 네. 짠. 네, 먼저 결과를 보시자면 에듀윌이 9표, 메가스터디가 21표로 메가스터디가 좀 더 많은 표를 받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압승이라고 해석해도 될 만큼 굉장한 표 차이인데요. 그 더 선호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메가스터디가 물론 입시 쪽에서 친숙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입시뿐만 아니라 뭐 사관학교, 경찰 공무원, 뭐 또 편입 이런 식으로 되게 큰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모두 알고 있더라고요. 예. 반면에 이제 에듀윌은 뭐 살짝 광고에서 익숙한 거랑 공무원 합격 뭐 이런 느낌 빼고는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온오프라인에서 좀 더 접근성이 용이했던 메가스터디가 많은 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을 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항상 인강 틀어놓고 만화책 보던 남자 강백수입니다. 아니, 그 모비가 그러면 그 음악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왜? 그 만화책 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엄마 오면은 바로 이제 만화책 밑으로 던지고 그러니까. 마우스 딱 잡아야죠. 그죠? 그렇군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네네. 다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봐주는 거죠. 그렇군요. 백수의 너트! 네, 먼저 에듀윌부터 한번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격할까요? 네, 우리 네. 항상 뭐 어디서 뭐 인증받고 네. 뭐 증 같은 거 받고 이런 거 우리 또 좋아하거든요. 또. 그렇군요. 네, 에듀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거 있죠?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요. 네.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 인증서. 이게 또 증은 또 어디서 줬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줬나요? 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했습니다. 정부네, 정부. 네, 그러니까 이러닝 분야에서 우수 콘텐츠라는 걸 인증을 받은 거죠. 대단합니다. 일단은 공무원 시험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홍쌤, 그 에듀윌은 어떤 곳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메가스터디는 이제 입시 교육 시장의 전통의 강자고요. 그러니까 에듀윌은 이제 성인 교육 시장에서의 강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92년에 영등포의 검정고시 학원에서 이 회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전문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 났고요.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성인 교육 시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한테 또 밀접한 9급, 7급, 또 경찰 공무원 시험, 또 이런 부분들, 또 나아가서는 기업 교육이라든가 직영학원, 또 종합 출판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성장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36%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사교육 시장이 지금 좀 짜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틈새 시장에서 약진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닝에서 중요한 게 바로 콘텐츠인데요. 이 에듀윌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온라인 교육의 강점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성인 교육업계 최초로 고화질 이러닝 스튜디오를 이제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화된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 여건을 미리 좀 수립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상현실 러닝이라든가 유비쿼터스 모바일 러닝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에듀테크,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웹에서 보는 그런 교육 콘텐츠가 아니라 다각한 그 채널들을 활용해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보다는 성인들이 교육 시장의 주력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소소한 부분이지만 고객센터를 운영을 할 때 여기는 이제 저녁 9시까지, 보통 기업들은 저녁 시간이 되면 6시 정도 되면 맞닿는데 여기는 이제 늦게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콘텐츠 온라인이지 오프라인 대비 어찌 보면은 다량의 콘텐츠를 양산하는 그런 실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또 주 직장인들 대상으로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네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런 좀 CS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질도 좀 높아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볼까요, 백수영? 에듀윌 하면 우리가 CM송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쵸. 각종 자격증 시험의 강자죠.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원격 평생교육원입니다. 어떤 뜻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학 원격 학점은행 기관으로 인기를 좀 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등 원격 평생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 잘 모르겠어서 근데 홍생께서 이제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복지사 뭐 이런 부분들은 인생 2막을 꿈꾸는 분들이 새롭게 공부를 투자하는 이런 그 루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원격 평생 교육기관으로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업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고 기회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온라인만 지금 이 회사가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도 투자를 많이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대학생들은 메가스터디에서 진행하고 EBS에서 진행되는 이런 인터넷 강의가 아주 익숙하지만 아직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학원을 지금도 좀 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공인중개사 학원을 4곳,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학원을 3곳, 또 9급 공무원 시험 3곳을 현재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직영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을 같이 좀 아울러서 성인 교육 시장을 다가가기 위해서 전략을 좀 다각화시키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에듀윌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온라인이 없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제한적이잖아요. 내가 뭐 하루가 24시간인데 그걸 더 쪼개서 더 오래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각 지역에 유명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이제 최고 강자가 그 많은 콘텐츠 시장을 다 점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굉장히 어렵고 또 무료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사들, 후발주자들이 또 무료로 강의 콘텐츠를 뿌려버리게 되면 수익률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무료교육센터, 그다음에 지식발전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특강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익률이 높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발주자들의 그런 추격을 애들이 어떻게 좀 사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메가스터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백수영. 왜 옛말에 고기를 낚아주지 말고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와닿는데요. 바로 메가스터디의 바른 공부 프로젝트입니다. 바른 공부 네, 프로젝트. 지난해부터 이제 TV 광고 및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우리 맨날 공부 잘하는 애들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네. 교과서에 충실해서 뭐 열심히 국영수에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 그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위주로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 바른 공부에 대한 정보와 실천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일단은 그 수험생들에게 가장 친근한 기업인데요. 그 홍생께서 이제 메가스터디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최근, 그러니까 2000년에 이제 그 유명한 스타 강사 손준 대표에 의해서 이 회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손사탐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때 이제 송파 지역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런 강의 학생들이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근간으로 이제 입시 사교육 시장에서 아주 튼튼한 그 인터넷 스타 강사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해서 시장을 아주 넓혔던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 실적을 보면 13년도에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났었어요.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한 2,5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80억 정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레드오션이다 보니까요. 최근에 이 업계 1위는 이제 이투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투스, 그다음에 스카이 에듀, 그다음에 디지털 대성, 또 메가스터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요즘은 또 수익성이 좋은 기숙학원에도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스타 강사들을 좀 유입하고 또 이제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은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 메가스터디 때문에 이 PMP라는 게 있었잖아요. 영상 PMP, PMP.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엄청 팔렸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있었어요. 네, 친구들이 인강을 보기 위해서 맞아요. 엄마한테 쫄라서 미드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그 시장을 그래요. 만들어낸 거의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영향력이 굉장했었는데 지금 좀 하락세라고 하니까 좀 또,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네. 요새도 그게- 그걸 통해서 강의 듣나요? 네, 요새는 그게- 핸드폰이 다 네. 돼서 아마 PMP가 따로 필요가 좀 없지 근데 않나요? 이제 고3쯤 되면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명분으로 해서 아이패드나 태블릿 PC가 필요하다. 인강을 듣기 위해. 그러고서 이제 또 그걸로 학교에서 게임하다 선생님한테 뺏기고 맞아요. 그렇죠. 인강 들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리고 메가스터디는 4년 전이었죠.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H&Q 아시아 퍼시픽 코리아가 투자에 뛰어든 곳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정리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교육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 H&Q, 이 아시아 퍼시픽 코리아라는 사모펀드에서 네. 과거에 이제 메가스터디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최종적으로 한 4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스터디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러니까 사교육 열풍에 힘입어서 2011년도에 매출액이 한 3,4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났어요. 그런데 이게 11년 말부터 좀 꺾기 시작을 했고요. 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11년 하반기에 그런 변곡점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있었으니까 이 회사도 결국에는 자금을 다시 빼게 됐죠. 결국 우리나라 어찌 보면 이제 사교육 시장의 정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하향세이다. 그 이유는 이제 물론 메가스터디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들도 많아졌는데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EBS가 지금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싼 비용을 내가 지불하고 교육을 듣는다기보다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졌고요. 메가스터디가 거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세노트 다음 장도 볼게요. 입시 사교육 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네. 해서일까요? 이제 메가스터디 공무원 교육 시장 진출합니다. 네, 이미 성인 교육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예.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약학, 의학, 법학 전문 대학원들 있잖아요. 네. 이 업계에서는 이미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공무원 시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네요. 애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입시 교육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요. 1년 전에 그 손준 메가스터디 회장이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요. 회사를 두 가지 부분으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메가스터디 교육. 여기는 기존부터 이어왔던 이제 입시 교육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메가스터디인데 이 부분은 이제 성인 교육 시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메가 MD. 메가 MD가 이제 메가스터디의 자회사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피트, 미트, 기트, 그러니까 의학 전문 대학원, 치의학 전문 대학원, 약학 전문 대학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 입시를 꿈꾸는 법학 전문 대학원 이런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시장 규모는 한 1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큰 시장이 이제 공무원 시장입니다. 여기가 한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 얼마나 끌어올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좀 바뀔 여지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실적은 좀 좋지 않은데요. 그 메가스터디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최근 실적을 보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가스터디 교육 파트를 봤을 때 작년 매출이 한 1,600억 정도 되고요. 네. 영업이익이 한 55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만에 이투스한테 1위 자리를 뺏겼는데 이투스가 저 14년도까지 매출을 비교해 보면 이투스가 한 30% 정도 성장이 있었는데 좀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실적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쟁사한테 좀 일정 부분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 시험, 아까 에듀빌도 이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사교육 업체들이 이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건 영단기 쪽, 취단기, 공단기 뭐 그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 시장이 앞으로 파이가 커질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패권을 잡느냐가 이 이너링 사교육 시장에서 큰 좀 변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메가스터디가 입시, 뭐 약대 편입, 사관학교 뭐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을 하면은 입시 쪽에서 일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하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학원 도서에 대한 느낌이죠. 네네. 아무래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성적 같은 것도 중요할 것 직원 같은데. 그쵸. 취업할 때 많이 뽑을 것 보고 뽑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남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이다 기준이 보니까 아. 좀 더 수준을 보지 않을까 싶네요. 본다든지 아니면 학점을 본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가스터디나 에듀윌이 사실 크기는 하지만 인지도는 네. 그렇지만 그게 대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혹시 공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서버 관리나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서버 관리나 그 배송만 하는 사람도 있고 컴플레인 받는 상담자도 있고 그렇죠. 각 부서별로 엄청 강사분들만 다르죠.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강사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상담자들도 계시는데 네. 이걸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채용의 두 기준. 기업 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혹시 대학교 때 교육 쪽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가산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사범이나 교육 관련 사범이나. 전공의 무대가 있는지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기업 특성상 두 기업 다 네. 모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강사만을 뽑는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프로모션을 하거나 조교수 이런 일을 하더라도 좀 가르치거나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입시학원의 경우에는 뭐 언수의 수능 성적을 본다든지 아니면 학점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중요시 본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진 않을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메가스터디에 내가 취업을 한다고 해서 스타 강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다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업체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가 온라인 강의로 넘어간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게 어려웠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입지가 상당 수준 올라서야 이제 온라인 강의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뭐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은 다들 이제 그 분야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올라선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대졸자들 입장에서 바로 내가 그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스타 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하고요. 공채로 지금 뜨는 것들을 보니까 에듀윌도 뭐 인사, 재무회계, 출판 마케팅, 물류, 디자인, 웹 기획, 뭐 이제 일반적인 온라인 업체들이 갖고 있는 직군들을 똑같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도 최근에 나왔던 걸 보면 영상 제작, 편집, 오히려 영상 편집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보는 거지 교육 관련된 부분이 물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교환을 만들고 강의 컨텐츠를 만드는 건 회사라기보다는 강사들의 몫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교재 출판 관련된 부분에서 그 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특정 어떤 교육학 그리고 이제 영어라든가 수학 관련된 내 전공 과목이 있다 하면 그 업에 녹아드는 그 속도감은 빠를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런 컨텐츠는 강사들이 주로 만들게 되고 메가스터디나 이런 에듀윌 같은 기업들은 그 장을 마련하고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고객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온라인 업체에서의 업무 경험 그러니까 지금 에듀윌이라든가 메가스터디 이쪽도 바이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SNS 채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모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이 해당 기업을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더 큰 좋은 좀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출산율도 줄어들고 하면서. 근데 제 주변의 어른들 보면은요.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 또 부동산 자격증 네. 준비하시는 분들 맞아요. 되게 많거든요. 많으세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불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큰 사회적 문제다 사교육이. 근데 이제 성인 교육 시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해요. 다만 투자 의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손주은 대표도 나와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사교육 시장은 무너질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런 성공 모델이 없어졌으니까. 예전에는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성공을 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은 이제 내 평생의 롤, 그러니까 대학의 타이틀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실력을 쌓기 위한 투자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백수 씨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장르들의 교육이 많아지겠죠. 근데 전체적인 시장 기준을 보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는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다각화되는 부분들, 구성원들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활동이 넓어지게 되면 사회적인 편익은 더 증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영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저답지 않은 질문을 하나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네네. 저다운 질문을 한번.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연봉을 보니까요. 네. 지금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가 한 2,600 정도, 이제 그다음에 네. 2016년에서 신입사원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그다음에 에듀윌 같은 경우가 2,300 정도니까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큰 대기업들 대비 연봉 수준이 그다지 높은 편은 못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 가지 소문, 카더라를 알아봐야겠죠. 백수영. 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교육 서비스 업체는 재직 기간이 짧다 카더라. 카더라. 그럴까요? 약간은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컨텐츠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담당했던 홍보 채널이라든가 컨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좀 사라질 여지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로스쿨도 처음에 로스쿨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각광받았어요. 사교육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법고시라는 게 어찌 보면은 고시의 정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변호사가, 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사교육 시장에 편입되게 되니까 엄청난 투자가 있을 거다.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만큼의 시장 확대 효과가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사교육이라는 건 정부의 좀 제도라든가 규정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 전문 대학원 관련된 부분들도 정원이 축소되고 있다 보면 그 시장이 또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치의학 전문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가 증이라든가 교육 과정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업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의 고용의 영속성은 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드라마 혼술 남녀를 보면 네. 그 노량진 학원가 이야기 그리고 또 스타 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참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도 무척 치열하다 이런 생각이 좀 그쵸.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네. 에듀윌은 면접 시 기획서 포트폴리오가 필수다 카더라. 카더라. 맞습니까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또 요즘 이제 포트폴리오 면접을 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하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나를 표현하는 그런 양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는 텍스트 위주로 이루어지지만 포트폴리오는 디자인 포트폴리오는 나의 디자인 컨셉을 보는 그런 포트폴리오고요. 일반 직군의 포트폴리오는 과거의 나의 좀 일반적인 경험보다는 특수적인 경험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페이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면접장 가서 PT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활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작성할 때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욕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텍스트를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취지에 맞지 않을 때가 있으니 그 선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부분으로 내가 나중에 면접관 앞에서 나를 어필하고 하는 그런 발표 자리에 처했을 때 어떤 순서와 어떤 발표 스킬을 활용해가지고 나를 잘 포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작성과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듀윌과 메가스터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이제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매년 그 어느 선생님이 다른 학원으로 이전한다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되고 그러면 옮겨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거를 봤을 때 학원의 현재 입지만 보고서는 취업을 정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물론 지금은 공무원 쪽에서는 에듀윌이 앞서 있는 상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 때부터 다져온 메가스터디에 대한 신뢰감이 지금 그 저희 또래 친구들이
공무원 쪽이나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메가스터디가 또 공무원 쪽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친숙함에 이어서 믿음이 이어져서 메가스터디가 좀 더 이제는 성장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면에서 저는 메가스터디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승은요? 저는 에듀윌이요. 에듀윌. 메가스터디가 이제 성인 교육 시장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입시 교육 시장이 이제 어렵다라는 네. 것을.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미리 먼저 선점하고 있는 에듀윌의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에듀윌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여담입니다만 저는 에듀윌 그 CM송 만드신 분 정말 음악가로서 존경합니다. 나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그게 머리를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전 그 CM송 덕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메가스터디가 더 좋은 CM송을 만들면 어떻게 가능성이 그러면 있지 또 않을까요? 모르죠. 그래요. 그걸 또 백수영이 만드신다면 제가 음악가로서 백수영을 존경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가성비 네네. 좋게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저 홍쌤의 팁도 들어볼게요. 70년대, 80년대 때는 대학에 가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책들과 그런 수많은 지식들이 있었지만 이제 언제 어디서든 정보에 그리고 지식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교육 시장이 어디로 변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시장 확대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요. 또 이제 기업 교육이라든가 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교육 시장 말고도 다양한 사교육 시장이 같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해하면서 구직 활동을 진행하면 관련 업계에 입사하는 데 있어서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적응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